자, 이런 색감의 차이는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연필과 종이가 실제로 마찰을 일으키는 그 질감의 느낌 차이가 훨씬 더 크게 전달됩니다. 직접 색감의 표현을 통해서 종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질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종이의 선택도 조금은 다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호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필 소묘를 진행할 때 어떤 종이를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연필 소묘를 할 때 사용하는 종이와 종이의 종류, 그리고 종이의 종류에 따른 색감의 표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종이를 구매하실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시나요? 예전에는 직접 화방에 찾아가서 내가 종이를 골라서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종이의 규격을 정해서 편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종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종이에 대한 성질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뒤에 그림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종이의 색상이에요. 흰색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흰색 도화지에서도 미세한 색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종이를 구매하실 때 적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도화지여도 색상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얗고 깨끗한 도화지를 백상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종이는 미백지라고 해서 하얀 종이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색이 약간 바랜 것처럼 누런색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백지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하얀 도화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백상지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색상의 차이가 또렷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분명 흰색과 약간 색이 바란 것 같은 노란빛을 띠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색상의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구매하신 분들은 제품의 리뷰란에 불만을 많이 적어 놓기도 하십니다. 색이 누렇게 바란 종이를 배송해 줬다고 되게 불만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색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색상 자체가 원래 노란 빛을 띠고 있어요. 종이를 구매하실 땐 항상 내가 구매하려는 종이가 깨끗하고 하얀 색감의 백상지인지 노란 빛깔을 띠고 있는 미백지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미백지라는 단어만 봤을 땐 뭔가 굉장히 깨끗한 종이의 느낌을 주고 있지만 백상지와 미백지는 확실한 색감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미백지를 구매하는 이유는 연필 소묘의 느낌을 조금 더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미백지를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하얀 백상지를 구매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하얀 종이도 약간 미색지처럼 누런색을 띠게 됩니다. 햇볕이나 일반적인 자외선 때문에 종이의 빛깔은 누렇게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얀 상태의 종이가 끝까지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미백지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어차피 백상지를 사도 노랗게 될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오히려 은은하게 바뀌는 그림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이제 종이의 색상 구분이 됐다면 두 번째는 바로 종이의 무게입니다.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무게의 차이는 종이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장의 백상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장의 종이는 모두 종이의 무게가 다른 종이들이에요. 첫 번째는 180g의 백상지 종이고요. 두 번째는 200g의 백상지 종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두꺼운 종이인데요. 270g의 백상지 종이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종이의 색상만 봐서는 모두 다 같은 백상지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종이가 가지고 있는 두께감이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두께에 따른 종이의 질감 느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낱장의 캔트지를 구매하실 때는 종이의 그람수를 꼭 확인하신 뒤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치북이나 묶음으로 판매되는 캔트지 같은 경우에는 표지에서 종이의 그람수가 알 수 있게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200g 종이라고 종이의 규격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00g이면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 되는 도화지의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고급 종이인데요. 여기는 밑에 보시면 270g이라고 종이의 그람이 표기되어 있네요. 상당히 두께감이 있는 종이로 연필 소묘 표현을 해줬을 때 일단 종이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짱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묘의 표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각각의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차이, 종이의 두께 차이가 그림으로 표현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세 개의 종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느끼기 어려우실 거예요. 첫 번째 종이는 180g 종이고요. 두 번째는 200g 종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두꺼운 270g 종이입니다. 각각의 종이의 선의 표현, 색감 표현을 통해서 어떤 질감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종이의 그람수가 낮을수록, 얇은 종이일수록 종이의 표면이 조금 거칠게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이의 결이 거칠다는 건 연필을 두껍게 선을 사용했을 때 종이의 결 느낌이 거칠게 표면이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종이의 우둘투둘한 결의 느낌이 많기 때문에 선을 두껍게 사용해서 색감의 표현을 했을 때 색감이 채워지지 않는 빈틈 공간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많이 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종이의 결이 조금 거칠다고 해서 종이가 안 좋은 종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표현하려는 질감이나 대상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는 종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얇은 종이, 그람수가 낮은 종이는 안 좋은 종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200g 종이에도 같은 방식의 색감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저는 직접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선에 전달되는 질감의 느낌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첫 번째 종이보다 조금 매끄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이가 연필과 마찰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색감이 쌓이고 있고요. 첫 번째 종이에 비해서는 종이의 빈틈의 결이 조금 더 촘촘하게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영상에서 종이의 결의 느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실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결의 느낌이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와 연필을 실제로 칠했을 때는 보다 정확하게 종이 결의 느낌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영상으로는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자, 마지막은 270g짜리 가장 두께가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서 같은 방식의 색감 표현을 진행해 볼게요. 손으로만 만져봐도 확실히 180g과 200g 종이보다는 표면이 굉장히 미끄러운 걸 만져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선쓰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확실히 첫 번째, 두 번째 종이에 비해서 연필이 종이에서 약간 미끌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여서요. 사실 종이의 표면이 너무 매끄러우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필 소묘를 표현할 때는
종이의 표면이 약간은 거친 게 다양한 질감 표현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새 종이에 동일한 진하기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의 빈틈의 느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확실히 종이의 표면이 고르고 매끄러울수록 종이의 빈틈이 더 정확하게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 색감보다 이제 조금 더 밀도 있게 채운 색감으로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밀도를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고요. 최대한 가는 선을 이용해서 종이의 빈틈을 메꾸기 위한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주면 첫 번째 작업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밀도 있는 색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200g 종이도 색감의 표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동일한 정도의 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 강하게 올린 건 아니고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조금 더 여러 번 쌓아주면서 종이의 빈틈을 메꾸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했을 때는 180g과 200g 종이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영상에서 확인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느낌을 낼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270g 종이도 조금 더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밀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확실히 미끌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종이의 결이 굉장히 고른 편이기 때문에 마찰 없이 연필이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차이가 색감으로 확인이 되시나요? 굉장히 미묘한 색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 차이를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색감의 차이는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연필과 종이가 실제로 마찰을 일으키는 그 질감의 느낌 차이가 훨씬 더 크게 전달됩니다. 다양한 두께의 종이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색감의 표현을 통해서 종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질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내가 그리려는 대상의 질감에 따라서 종이의 선택도 조금은 다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뭔가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의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일수록 좋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거칠고 부슬부슬한 느낌, 투박한 질감의 느낌을 연출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표면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거친 얇은 종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이의 선택도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종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뒤에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종이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